의사만 알고 있는 진짜 건강 상식 50년 경력 의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인병 전문의 김정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귀한 정보입니다. 왜냐고요? 이건 병원에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89세 현직 의사로서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약이 아니라 음식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90세가 넘도록 당뇨약, 혈압약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먹어온 그러나 지금은 잊혀져가는 특별한 식재료 4가지를 꾸준히 드셨다는 거죠. 오늘은 병원에서는 말해주지 않지만 여러분의 혈관과 장기를 지켜줄 녹두, 가지, 오미자, 그리고 꿀의 놀라운 효능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인생을 바꿀 비밀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식재료는 녹두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2세 김모 할머니였는데요. 당뇨로 10년 넘게 약을 드셨는데도 혈당이 200을 넘나들었습니다. 식이요법을 해보라고 권했는데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20까지 떨어져 있더군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매일 아침 녹두죽을 드셨답니다. 녹두는 한의학에서 약홍이라고 부를 정도로 효능이 뛰어납니다. 특히 당뇨와 혈압 관리에 탁월합니다. 제가 의학 논문들을 살펴보니 녹두의 폴리페놀 성분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녹두의 진짜 힘은 껍질에 있습니다. 녹두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소화 효소가 풍부합니다. 이게 장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첫째,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변비를 예방합니다. 둘째, 유익균을 늘려서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통녹두를 꾸준히 드시고 좋아지신 경우가 한두 분이 아닙니다. 또한 녹두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녹두가 답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녹두를 불려서 믹서에 갈아 마십니다. 89세인 제 뼈 나이가 70대라는 걸 아십니까? 녹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녹두는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몸이 찬 사람, 특히 손발이 차고 배가 자주 아프신 분들은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늘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녹두죽을 끓일 때 마늘을 몇 쪽 넣는 겁니다.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했더니 소화도 잘 되고 효과도 더 좋았다고 하시더군요. 또 하나, 녹두와 돼지고기는 환상의 궁합입니다. 녹두에는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데 돼지고기가 이를 보충해 줍니다. 반대로 돼지고기에 부족한 메티오닌은 녹두가 채워줍니다. 그래서 녹두 돼지고기 수육을 드시면 기력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여름철 더위 먹었을 때 녹두 냉국에 수육 한두 점 드시라고 권합니다. 효과가 정말 빠릅니다. 팥과 녹두를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2가지를 섞어서 죽을 끓이면 혈당 조절 효과가 배가 됩니다. 2018년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니 녹두와 팥을 함께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이 30% 이상 억제됐다는 결과가 있더군요. 다만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녹두에 칼륨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또 하나, 한약이나 보약을 드시는 분들은 녹두를 피하셔야 합니다. 녹두의 해독 작용이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보약 복용 기간에는 녹두를 드시지 마시고 최소 2주 간격을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녹두는 당뇨와 장 건강, 뼈 건강에 탁월하지만
체질과 상황에 맞게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식재료는 가지입니다. 가지를 보면 저는 항상 제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는 평생 고혈압으로 고생하셨는데 여름마다 가지나물을 즐겨 드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뇌졸중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사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가지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지의 보라색,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보라색을 내는 성분이 안토시아닌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2020년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안토시아닌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2% 낮았다고 합니다. 가지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제 환자분 중에 혈압약을 드시는 78세 박모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여름 내내 가지를 드셨더니 혈압이 안정되어서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의 폴리페놀은 염증을 억제합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가지를 드셔 보십시오. 제 환자 사례를 보면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신 분들이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십니다. 물론 약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보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가지는 혈당 스파이크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이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당뇨병 환자분들께 제가 자주 권하는 메뉴가 가지볶음입니다. 식사 때 반찬으로 드시면 식후 혈당이 확 낮아집니다. 그런데 가지의 효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항암 작용도 있습니다. 가지의 솔라소닌이라는 성분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력 보호, 뇌 건강에도 좋고요. 안토시아닌이 망막을 보호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피로 회복과 해열 작용까지. 여름철 더위 먹었을 때 가지나물 한 접시면 금방 기운이 납니다. 이렇게 좋은 가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익히면 대부분 분해되지만 생으로 먹으면 폭통이나 구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익혀 드십시오. 둘째, 들기름과 함께 조리하십시오. 가지의 영양소는 지용성입니다.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가지를 쪄서 들기름에 묻혀 먹는 겁니다. 가지를 찌면 안토시아닌 손실이 최소화되고 들기름의 오메가3가 혈관 건강을 더욱 도와줍니다. 삶아 먹는 것도 좋습니다. 가지를 통째로 삶아서 찢어 먹으면 영양소가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양념장 조금만 곁들이면 훌륭한 건강 반찬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냉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가지도 성질이 차갑습니다. 손발이 차고 배가 찬 분들은 과하게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늘, 생강 같은 따뜻한 양념과 함께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지의 식이섬유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부터 드시고 점차 늘리시기 바랍니다. 가지는 제철이 여름입니다. 지금부터 가을까지가 가장 맛있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제철 가지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 5가지 맛을 모두 낸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를 모두 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오미자차를 마십니다. 88세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사는 게 오미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미자의 가장 큰 효능은 기관지 건강입니다. 만성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나이 드시면 기침이 잘 낫지 않습니다. 오미자는 기침을 멎게 하고 가래를 삭혀줍니다. 기관지 점막을 보호해서 염증도 줄여줍니다. 제 환자 중에 75세 최모 할머니가 계셨는데 1년 내내 기침을 하셨어요.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왔지만 기침 때문에 밤잠을 설치셨죠.
오미자차를 권했더니 한 달 만에 기침이 뚝 멎더군요. 지금도 계속 드시고 계십니다. 오미자는 혈당 조절에도 탁월합니다. 오미자의 리그난 성분이 췌장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2019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오미자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이 공복혈당이 평균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신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오미자는 신장을 보호하고 부종을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이 자주 붓는 분들, 소변이 시원치 않은 분들께 오미자를 권합니다. 제 경험상 오미자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아침에 얼굴이 덜 붓고 다리 부종도 많이 개선됩니다. 항염, 항산화 효과도 뛰어납니다. 오미자의 시잔들인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늦춰줍니다. 면역력도 강화시킵니다.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 오미자가 해답입니다. 간 건강에도 특효입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간 수치가 높은 분들께 오미자를 권합니다.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 해독 기능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만성 간염 환자분들이 오미자를 복용하고 간 수치가 정상화된 사례가 많습니다. 피로 회복은 또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시죠? 오미자를 드시면 기력이 확 살아납니다. 저도 진료로 힘들 때 오미자차 한 잔이면 다시 기운이 납니다. 오미자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건 차입니다. 오미자를 물에 우려서 마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에 우리면 쓴맛이 강해지니까 찬물에 하룻밤 우리는 냉침차를 추천합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미자 원액 한 스푼을 요구르트에 타서 드시면 장 건강에도 좋고 흡수도 잘 됩니다. 오미자청을 만들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미자와 설탕을 1:1로 섞어서 한 달 정도 숙성시키면 오미자청이 됩니다. 물에 타서 마시거나 음식에 활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오미자가 혈압을 약간 올릴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조심하십시오.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오미자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미자는 사계절 드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꿀입니다. 꿀은 인류가 가장 오래 사용한 천연 치료제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감기에 걸리면 무 꿀 조청을 만들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꿀의 효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르는 용도와 먹는 용도입니다. 먼저 피부에 바르는 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이 주름과 잡티를 개선해 줍니다. 제 환자 중에 70대 할머니가 계셨는데 평생 화장품 대신 꿀팩을 하셨답니다. 피부가 정말 윤기 있고 탄력 있더군요. 꿀팩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꿀 한 스푼에 요거트 한 스푼, 올리브 오일 반 스푼을 섞습니다. 얼굴에 골고루 바르고 5분에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 10분 이상 두시면 안 됩니다. 꿀의 삼투압 작용 때문에 오히려 피부 수분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딱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먹는 꿀 이야기입니다. 꿀은 기관지 건강의 특효입니다. 기침을 멎게 하고 가래를 삭혀줍니다. 목이 아플 때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 타서 마시면 금방 좋아집니다. 제가 목이 칼칼할 때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관절염에도 좋습니다. 꿀의 항염 성분이 관절 통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계피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계피가루 반 티스푼에 꿀 한 스푼을 섞어서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한 달만 드셔 보십시오. 관절 통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무와 꿀의 조합도 훌륭합니다.
물을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두면 무 꿀조청이 됩니다. 기침, 천식의 특효입니다. 제 어머니가 평생 천식으로 고생하셨는데 무 꿀조청으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오미자와 꿀도 좋은 궁합입니다. 오미자차에 꿀을 타서 마시면 기관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생강 꿀차는 또 어떻습니까? 생강을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웠다가 물에 타서 마시면 감기 예방, 혈액순환 개선에 좋습니다. 손발이 찬 분들께 특히 권합니다. 마늘 꿀 절임도 있습니다. 마늘을 까서 꿀에 담가두면 마늘의 알싸한 맛이 순해지면서 영양은 그대로입니다.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하루 한두 쪽씩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꿀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 함량이 높다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꿀도 결국 당이니까요. 드시고 싶으시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하루 섭취량을 정하십시오. 보통 당뇨 환자분들께는 하루 한 티스푼 이하를 권합니다. 그것도 혈당을 재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알레르기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꿀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돌 이전 아기에게는 절대 꿀을 주시면 안 됩니다. 보툴리누스균 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 꼭 기억하십시오. 꿀은 천연식품이지만 과유불급입니다. 적당히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녹두, 가지, 오미자, 꿀 4가지 식재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5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건강의 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먹어온 음식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녹두로 혈당과 장을 관리하고, 가지로 혈관을 지키고, 오미자로 기관지와 신장을 보호하고, 꿀로 면역력을 키우십시오. 다만 기억하실 건 모든 음식에는 양면이 있다는 겁니다. 체질에 맞게, 상황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녹두가 아무리 좋아도 몸이 찬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이 아무리 좋아도 당뇨 환자에게는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본인 몸 상태를 관찰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89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게 이런 전통 식재료를 꾸준히 먹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메모해 두셨다가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써주세요. 별로였다면 0을 입력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꼭 가족들과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실천 후기나 궁금한 것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